혹시 요즘 가벼운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거나 손가락 마디가 딱딱 소리 나고 무릎이 쑤시나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문 손잡이를 돌릴 때 손목이 시큰거리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이렇게 넘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작은 신호가 여러분 뼈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68세 여성분, 김영자 씨 이야기예요. 얼마 전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셨답니다. 카트를 밀며 가볍게 걷고 있었는데 진열대 앞에서 발이 살짝 헛디뎠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살짝 중심을 잃고 주저앉은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허벅지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처음엔 뭔가 부러지는 소리인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알게 됐죠.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건 단순 낙상이 아니라 뼈가 이미 속부터 비어 있어서 생긴 골다공증성 골절이에요. 정상적인 뼈였다면 이 정도 충격으론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라고 하셨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 쓴다고 우유도 매일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겼는데, 등산도 가끔 다니고 요가 수업도 나갔는데 도대체 왜 내 뼈는 이렇게 약해진 걸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2,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은 심각한 골다공증 단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 씨가 자신의 뼈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통증도 없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미 골다공증 초기 단계에 들어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골다공증 단계에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4명 중 1명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재골절 확률이 2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골절 후 1년 이내에 다시 부러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감기보다 무서운 게 골절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칼슘제를 열심히 먹고 우유도 마시는데 뼈는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왜 병원에선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왜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가 약해지는지, 그리고 뼈를 진짜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핵심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칼슘제를 먹어야지, 우유를 더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국 가서 칼슘제 사다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칼슘만 먹는 건 물을 주지 않은 화분에 비료만 잔뜩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칼슘만 먹어서는 뼈가 강해질 수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 몸이 칼슘을 뼈 속으로 제대로 보내려면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가 함께 작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칼슘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더 나쁜 경우엔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은 건축 자재, 그러니까 벽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공사 현장까지 나르는 택배 기사입니다. 비타민 K2는 그 벽돌을 정확한 위치에 딱 붙여주는 숙련된 기술자고요. 마그네슘은 그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특히 노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햇볕을 피하고 실내 생활이 많기 때문이죠.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고 기미 주름 생긴다고 해서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다니시잖아요. 또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즉, 건축 자재는 충분한데 택배 기사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칼슘은 뼈에 못 가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더 심각하게는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칼슘을 열심히 먹었는데 혈관이 막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칼슘만 먹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뼈를 단단한 돌덩이처럼 생각하십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큰 오해예요. 뼈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마치 피부 세포가 계속 새로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뼈도 똑같아요.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뼈 세포가 부서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을 의학 용어로 골대사, 영어로는 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완벽해요. 부서지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니까 뼈가 항상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를 지켜주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부수는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사라지니까 뼈가 마구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골밀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남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나이 들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70대 이후엔 남성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이나 호르몬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이 뼈를 조금씩 소리 없이 녹이고 있어요. 첫 번째, 과도한 커피와 짠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입니다.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켜요. 하루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문제예요. 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갑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자극이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고 중력이 뼈에 부하를 주면 우리 몸은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반응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뼈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점점 약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머물다 오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세 번째, 과도한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큰일 나요.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의 골격 자체가 약해져서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는 골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며 비타민 D 대사를 교란시켜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이면서 뼈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사고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약보다 더 근본적인 뼈를 다시 살리는 4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으면 음악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것도 단 15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햇볕을 쬐며 15분만 걸으세요. 양팔을 걷어 올리고 얼굴과 팔다리에 햇빛이 직접 닿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만큼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72세 박순희 씨는 작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5분씩 걷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이게 뭐가 된다고?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도 안 먹고 그냥 햇빛 쬐고 걷기만 했는데 무릎 통증도 줄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이제 손주들 안아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비타민 D3 보충제를 드세요.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필수예요. 우리나라 겨울 햇빛으론 비타민 D가 거의 생성되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콜라겐이 뼈의 골격을 이루죠. 칼슘만 먹으면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뼈가 됩니다. 마치 시멘트만으로 지은 건물처럼요. 철근이 있어야 튼튼한 것처럼 뼈도 단백질이라는 철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부, 달걀, 멸치, 치즈, 두유처럼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드세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흡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두부 한 모, 점심에 멸치볶음, 저녁에 달걀 1개. 이 정도만 지켜도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몬드 같은 녹색 채소와 견과류도 천연 칼슘이 풍부하면서 흡수율이 높아요. 우유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유 유당 때문에 배 아프신 분들은 이런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콩 발효 식품인 청국장이나 된장도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K2가 생성되거든요. 비타민 K2 생소하시죠? 이건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정확하게 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칼슘이 기를 잃고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K2가 그걸 막아줘요. 한국인은 다행히 발효식품을 자주 먹어서 어느 정도 섭취하지만 더 확실하게 챙기려면 나토, 치즈, 계란 노른자를 드세요. 특히 나토는 K2의 보물 창고예요. 마그네슘은 뼈의 강도와 탄성을 담당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가 딱딱하지만 잘 부러져요. 견과류, 현미, 해조류, 바나나에 풍부하니 자주 드세요.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면 충분합니다. 뼈는 부하,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뼈는 필요 없구나 하고 점점 약해져요.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천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10회씩 3세트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뼈에 자극이 가요. 둘째, 제자리 발뒤꿈치 들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까치발로 섰다가 내려오세요. 20회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과 발목뼈가 강해집니다. 셋째,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3층 정도만 반복해도 효과가 큽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난간을 잡고 하세요. 넷째, 맨손 스쿼트. 자세가 중요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처음엔 5개만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67세 이정숙 씨는 이 운동을 석 달간 매일 하셨는데
무릎 통증이 확 줄고 계단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넘어질까봐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졌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무릎 통증 감소, 넘어질 위험 감소, 그리고 뼈가 단단해지는 느낌까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치료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주사 맞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골다공증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뼈는 조용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잘 안 보내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습관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피하고 커피를 하루 서너 잔씩 마시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는 생활. 그게 바로 뼈를 조금씩 소리 없이 녹이는 일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매일 10분만 햇볕을 쬐며 걷고 제대로 먹고 간단한 운동만 조금 신경 쓰면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김영자 씨처럼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박순희 씨처럼 매일 아침 15분만 공원을 걸으세요. 이정숙 씨처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10개만 해보세요. 그게 약보다 강한 치료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오늘부터 햇볕 15분 걷기 실천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살립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튼튼하고 단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